게임을 많이 하거나 소셜미디어라든지 이런 거에 거의 중독되어 있을 때 하고 있는 이 행위의 뇌랑 실제로 코카인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의 뇌랑 이렇게 같은 모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핸드폰을 보고 있고 컴퓨터를 보고 있고 길 가다가 전광판을 어쩔 수 없이 보게 되고 눈알이 공격받는 나라인 것 같아요. 화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누군가가 그냥 코드를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이러입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에 다녀왔거든요. 집에 다녀왔는데 버몬트에 갔습니다. 근데 버몬트는 진짜 전화기도 제대로 안 터지고 뭐 인터넷 안 되는 지역도 많고 그런 건데, 한국에 들어오고 나니까 바로 깨달았던 건 뭐냐면 대한민국이 진짜로 눈알이 공격받는 나라인 것 같아요. 좋은 걸 수도 있지만 정말 어디 가도 빛나고 있는 화면들을 보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한국이고 뭐고 그거를 다 떠나서 현대에 있는 그 어느 나라에 가도 전 세계 평균이 약 7시간인 것 같아요, 화면을 보는 시간이. 그래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핸드폰을 보고 있고 일을 할 때 컴퓨터를 보고 있고 길 가다가 전광판을 어쩔 수 없이 보게 되고 눈알이 계속 공격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가끔 이게 굉장히 심할 때가 있다고 느껴져요. 제가 최근에 이제 택시를 새벽에 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일찍이고 사람이 사실 자고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너무 힘든데 택시 타자마자 바로 머리 앞에 TV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이 달려있어가지고 바로 앉는 대로 엄청 센 빛이 나오고 광고가 도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좀 약간 끄고 싶은데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눈알이 아프고 막 그런 건데, 그리고 또 언제냐면 한번 이제 친구들이랑 부산에 있었는데 광안리에 피자집에 있었어요. 근데 피자를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밖에 이렇게 바다 모습이 있고 막 이렇게 대교 모습이 있고 이렇게 풍경이 좋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제 식당에서 주문할 때 화면 태블릿으로 주문을 하잖아요. 근데 주문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키오스크처럼 이렇게 꽂혀 있어가지고 안 없어지고 화면이 계속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풍경을 즐겨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끄지 하고 잘됐다 껐어요 했는데 바로 켜지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다시 켜지고 다시 켜져서 그 업체의 어떤 광고가 나온 다음에 메뉴가 켜지고, 그래서 진짜 화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정말 이게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스마트폰을 보고 일을 하면서 이렇게 화면을 보다가 또 여유 시간을 가지게 됐을 때 갑자기 유튜브를 1시간, 2시간씩 보고 있고, 심지어 미국에서 그렇게 이제 둠 스크롤링이라고 부르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어쩌다가 릴스나 이렇게 쇼츠를 그냥 계속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그냥 훅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게 돼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게 우리의 일상의 전부를 차지하게 된 거나 심각한 수준까지 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고 즐길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게 뭐 장점이 많아요. 장점이 많긴 하죠. 그래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부정적인 악영향들도 사실은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블루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전화기라든지 컴퓨터나 TV라든지 빛들 중에서 파란 계열의 그런 빛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우리가 인간으로서 바깥에 대낮에 돌아다니고 있을 때 태양에서 넘어오는 이렇게 하늘빛이랑 비슷해가지고 인간이 그때는 자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본능이 있어서 멜라토닌의 분비가 아예 차단이 되는 거거든요. 안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기 전에 핸드폰을 자꾸 보거나 아니면 영상을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이것 때문에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블루라이트가 확실하게 우리의 수면의 질을 좀 많이 이제 저하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보고 화면을 많이 보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보고, 최근 5년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불면증이 한 28% 정도 증가했다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좀 연결고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화면을 자꾸 보다 보니까 생기는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수면의 질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REM이라고 영어로 이제 Rapid Eye Movement라고 하는데 우리 수면 과정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하게 되는 시간이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기억력이 또 떨어진대요. 우리가 어제 했던 일들을 잠을 자면서 뇌가 기억적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주는데 다음날에 일어났을 때 기억을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가 수면의 질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건데 너무 블루라이트에 많이 노출이 되고 그러면은 그 과정을 덜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제 했던 일들은 뭐 했다는 사실은 알 수가 있지만 근데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를 깜빡하게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생기는 문제가 바로 이제 도파민 시스템이 해킹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보고 거기서 흥미를 느끼게 됐을 때 도파민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을 보고 이런 자극을 받아보면은 디바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로 굉장히 쉽게 도파민을 즐길 수 있다 보니까 실제 생활에서는 그거에 대한 장벽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자극을 받지는 못하게 되고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도파민의 자극을 자연스럽게는 못 느끼게 되는 약간의 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이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MRI를 해가지고 뇌를 스캔했대요. 우리가 게임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소셜미디어라든지 이런 거에 거의 중독되어 있을 때 하고 있는 이 행위의 뇌랑 실제로 코카인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의 뇌랑 이렇게 같은 모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도파민 자극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이런 디바이스들이 이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자극을 받고 하다 보면 또 우리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계속해서 자극을 많이 받으면 여기서 뇌가 이거를 처리하는 데가 바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스트레스가 올라간대요. 그래서 평상시에 뭔가에 우리가 대응을 하거나 견딜 수 있는 힘이 모자라진대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그러면은 약간 도화선이 짧아지는 시대가 되는 거죠. 이거는 아마 여러분이 이제 객관적인 어떤 통계를 확인해 보지 않아도 일상에서 좀 어느 정도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요즘은 어디 가도 사람들이 약간은 좀 예민해져 있는 그런 사회의 모습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화면이랑 디바이스로 연결이 되고 자극을 받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 많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양한 나라에서 이거에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대표적인 예시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프랑스거든요. 근데 거기서 2023년에 업무적으로 사람들이 하도 디바이스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퇴근을 해도 계속 전화가 오고 알림이 오고 계속 다시 로그인을 해서 뭐 또 화면을 보게 되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 건강에 해치고 사람들의 어떤 자유의 권리에 해친다고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프랑스에서는 법을 아예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Le droit à la déconnexion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단절할 권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업무 시간이 끝나면 고용주가 근로자한테 종업 이후에 연락을 할 수 없게 돼요. 그 기업에 채용된 사람이 한 50명 이상일 경우에는 갑자기 일이 끝난 다음에 회사가 연락을 해서 일을 시키거나 전화하거나 메일을 보내서 확인을 해달라고 하거나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됐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신고하면 당연히 단속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거를 어긴 기업이 그러면 실제로 과태료 한 3,725유로 정도, 즉 거의 558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또 1년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업무 스트레스가 디바이스를 통해서 우리를 쫓아다니지는 못하게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프랑스에서 또한 이제 블루라이트에 대한 대응을 또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아예 식약처의 역할을 하고 있는 Agence nationale de sécurité sanitaire de l'alimentation, de l'environnement et du travail 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관에서 당연히 식약처에서 하듯이 식품이나 환경 혹은 이제 업무 관련 이런 이제 기준들을 세우고 지켜내는데 활동하는 기관이고요. 여기서 아예 LED나 화면이나 블루라이트를 내는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요. 연구를 했는데 은근히 많은 경우에 아이들한테 팔고 있는 새로운 제품에 이런 기능이 있는 제품이 많아요. 생각해보세요. 그냥 주변에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난감이나 아이들 상대로 파는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화면이 있거나 아니면 빛이 나는 게 있을까 상상해보면 충분히 굉장히 많이 생각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뭐 있잖아요. 신발에 막 아예 LED가 신발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를 다 연구를 해보아가지고 얼마나 블루라이트가 많이 나오고 얼마나 아이들이 이런 거에 노출이 되는지를 봤는데 좀 추천하는 노출 수준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해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시를 해서 기업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에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한 거가 사실 굉장히 좀 약간은 역사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이런 건 이제 처음으로 식약처 같은 기관에서 굉장히 본격적으로 연구를 했던 게 한 2010년 정도가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 상대로 어떤 안내 기준을 좀 내세우고 하는 건 약 2022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약간 좀 철학이 다른 데인 것 같아요. 미국이 좀 약간 시장주의잖아요. 시장에서 약간 알아서 해라, 안 건드리려고 하고 이런 사상이 있는 곳이다 보니 그렇게 막 법적으로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연방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시장에서 아예 뭐 소비자나 연구기관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제품은 어느 정도 좀 다듬어주는 거에 대해서 요구가 나오니까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 특히 애플 제품에서 많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나이트 모드라든지, 물론 애플이 아니어도 다른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삼성 제품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녁 시간이 되면 갑자기 화면에서 블루라이트가 사라진다든지 그런 기능들은 이제 스마트폰이나 PC라든지 노트북에 접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필터가 있는 안경 뭐 이런 것들 요즘에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법적인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근데 프랑스보다 약간 안 건드리려고 하는 게 되게 좀 웃기는 게, 프랑스 사람들이 원래 레세페르를 먼저 했던 사람들이지만 어쨌건 미국에서 좀 더 레세페르를 많이 하는 편인가 봐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주마다 법을 좀 많이 다르게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마트폰의 화면에 워낙 많이 노출이 되는데 여기서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아이들이에요. 굉장히 미국에서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소셜미디어를 너무 많이 쓴다고 하는 것도 있고, 기업들이 아이가 계속해서 무조건 영상을 보게끔 하는 식으로 IT 기업들이 그렇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다 보니 아이들의 어떤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주마다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 다루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오고 있어요. 루이지애나 주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아예 교육 차원에서 디바이스를 언제 쓰고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법적으로 이제 제시를 했고, 플로리다 주에서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아예 교사의 지시가 없으면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할 수 없다를 법으로 아예 지정을 했고, 그리고 미니소타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디바이스를 쓰려면 뭐 있잖아요. 가끔 이제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냥 교육적으로 그냥 갑자기 쓰는 경우가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모두 한꺼번에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디바이스를 가지는 아니면 보는 이 시간이 생기려면 옆에 교사가 붙어야 된대요. 그거를 혼자서 자기가 자의적으로 쓸 수 없게끔 만든 상황이고요. 아칸소주가 아무래도 가장 약간 인터넷 아니면 이제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가 2023년에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려면 그러면 보호자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뭐 실명제가 있고 하니까 사실 이건 어느 정도 좀 실현을 시킬 수 있는 기반에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은 실명제가 없거든요. 실명제가 없어서 실제로 집집마다 자기 미성년자인 아이가 그런 계정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전 승인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쨌거나 그 법을 한번 통과를 시켰어요. 어느 정도 좀 계속해서 우리가 소셜미디어나 화면에 중독 걸리는 부분을 좀 일찍부터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비판을 받고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게 과태료가 있거든요. 과태료를 개개인한테 묻는 게 아니라 기기에 아예 어플 안에
나이를 인증하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법이거든요.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슨 소셜미디어 계정을 오픈하려면 거기에 이제 휴대폰 사용자의 나이를 인증해야 되는 절차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능을 그 어플 만든 회사, 그 소프트웨어를 만든 회사, 그 기기를 만든 회사가 그거를 새로 도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 도입을 안 하면 과태료를 묻는다는 건데,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이제 과연 얼마나 많은 IT 기업들이 오직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은 악한 수주를 위해서 그렇게 새로운 인증 제도를 도입할까,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의심을 제기해가지고 그러면 너네가 그냥 과태료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을 좀 많이 받기는 했어요. 하지만 어쨌건 그게 뭐 결국에는 과태료로 정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라고 해도 결국에는 이런 이슈가 요렇게 많이 늘 얘기를 하고 있고 법을 여기저기 막 지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미국에서 한 5년에서 10년 뒤에 갑자기 연방에서 이렇게 우리가 화면에 노출되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소셜미디어를 좀 관리하려고 하는 법률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제도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눈알이 공격을 받고 있는 이 세상을 조금 더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그런 거에 마냥 기대할 수는 없죠. 그래서 결국엔 이게 다 본인의 책임이 굉장히 크게 있는 것 같아요. 디바이스를 항상 들고 다닐 건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언제부터 아이한테 스마트폰을 줄 건지, 집에 꼭 인터넷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인 건지, 이런 거는 진짜 다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 많이 나오고 여기저기 막 다들 휴대폰을 사용하고 막 이런 시대였는데, 대학교 가자마자 어느 정도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다 가지는 건 아니었지만, 근데 이제 그 분위기가 됐을 때 그러면 반드시 인터넷이 집에 있어야 되고 다들 이메일을 하고 막 유튜브 많이 보고. 근데 그때 제 주변에 있는 친구 한 명이 같이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대학교 다니는데 이 친구가 자기 집에 인터넷을 일부러 와이파이 설치하지 않았대요. 근데 그건 너무 큰 충격이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거 없으면 가족들이랑 막 이메일 보내주고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학교 일 할 때 뭐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기말 페이퍼를 써야 되는데 연구를 할 수 없고, 도서관에 뭐 있는지 미리 찾아볼 수 없고, 어떻게 그러면은 아예 그 생활이 안 되는 건 아니냐 이랬는데, 그 친구는 아니 도저히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훨씬 낫다. 그러니까 갑자기 귀찮은 연락이 오지도 않고, 사람들이 저를 이제 뭐 불러서 갑자기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러면 전화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집이 오직 나만의 공간으로 남아도니까 나는 절대 집에 인터넷 설치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선배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걸 약간 진짜 공감이 안 됐었는데 요즘에 너무너무 공감이 돼요. 누군가가 그냥 코드를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가끔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스마트폰 안 쓰고 플립폰을 쓰기 시작할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아직은 그 극단적인 선택을 못하게 됐어요. 근데 그 선배가 그렇게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가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내는지에 대한 그런 책임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고, 저는 어떻게 요즘에 하고 있냐면 전화기를 절대 침실에 들고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낮에도 그렇고 밤에 잠을 잘 때도 침대 쪽으로 들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충전을 할 수 있는 게 아예 다른 방에 있어요. 여기 침실에 절대 들고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곳이 여기예요. 그래서 아예 완전 멀리 있어야 돼요. 충전을 하려면 여기서 충전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옮겨 놔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여기서 충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냐면 꼭 알람 시계를 활용해야 되는 거죠. 약간 아날로그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저도 역시나 수면의 질이 좀 좋아진 것 같긴 해요. 그건 사실이고, 그리고 잠을 자기 전에 책을 보게 되니까 잠이 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좀 화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런 노력을 아직 안 해보셨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어떻게 지켜내야 되는지 함께 나를 볼까요? 바이바이.